네, 이제 오늘은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수능까지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 등급 컷 같이 한번 가볍게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정책에 딱 맞는 그런 이제 시험지였죠. 하지만 변별력까지 같이 제거를 해버렸다. 킬러 문항도 없애고 변별력도 없애고 같이 다 없어진 그런 시험지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지난 우리 시험지의 등급 컷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에 나와 있는 등급 컷이 올해 6월이고 밑에 있는 게 작년 9월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번 9월인 거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1컷 확통과 미적 먼저 살펴보면은 요런 식으로 원래는 보통 미적분이 90점대인 1등급이 90점대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번에 미적분도 92가 1컷이고 확통도 96이 1컷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시험이 진짜 쉽기는 쉬웠구나. 그러니까 변별이 진짜 거의 안 됐어요. 딱히 어려운 문제라든지 추론을 요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험지가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죠. 수능 때 어렵게 내려고, 수능 때 이제 불수능이 되려고 이번 9월을 완전 물처럼 냈다. 뭐 이번에 의대 정원이 증가를 하면서 의대생 수가 늘어나고 역대 N수 생수가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수능 때 어렵게 내려고 그 전에 9월 때 요렇게 이제 한 거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루머도 있긴 있는데 웃기긴 하죠. 그렇다고 한들 이렇게 9월에 이렇게 변별이 없이 시험을 봐도 되나, 그런 거에서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그동안 좀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쉬웠던 시험지였을 거고, 아직 내가 공부가 좀 미흡하다, 기출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뭐 그렇게 엄청나게 쉽거나 이렇게 안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번 성적이 몇 등급이든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죠. 핵심이 수능날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4, 5등급 이하 친구들이 있고 이 3등급 이상인 친구들이 있죠. 이거 두 개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이런 잔챙이 문제들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4, 5등급 이하 친구들, 그리고 뭐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틀렸다, 뭐 이런 번호대들, 뭐 3점짜리 아니면 쉬운 4점짜리 이런 문항들을 내가 틀렸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 패턴이랑 완전히 똑같고, 이거는 기출문제라고 하기도 조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기출 이런 거는 막 4점짜리 말하는 그런 기출 이런 게 주지, 이런 기출은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만 봐도 커버가 돼야 할 정도죠. 그러니까 내신만 대비를 했어도 커버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가 지금 안 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막 센 있죠. 센, 뭐 어삼, 쉬사, RPM 이런 이제 기본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산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 계산을 하려고 이제 해야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관건이 이거지.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풀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이 3등급 이상 친구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봐봐요. 14번 뭐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줄게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잡아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 있죠. 그 정보랑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키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게, 막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보면은 그냥 결론만 말하잖아요. 결론만. 이거가 뭐 기울기가 3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루트 10이니까 뭐고 이런 식으로 다 결론만 말하면서 따다다 해서 답을 딱 도출하죠. 그러니까 해설지도 그렇게 서술이 돼 있고 해설 강의 들어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진짜 수학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묻는 말은 뭐고 그 묻는 말의 그 폼대로 답을 내기 위해서 이 문제에 서술이 되어 있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분석이라는 걸 할 때도 기출 문제집을 그냥 한번 풀고 내가 좀 외웠던 걸로 풀고 옛날에 풀어봤던 기억으로 풀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면 뭐 힐러는 해설 강의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지, 그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풀고 자시고 이게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됐었냐면 이런 거지. 자, 일단은 x1, x2, x3를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n의 값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n이 1이면은 여기 n 들어있는 식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루트 10, 2루트 10, 3루트 10 이런 식으로 길이가 변한다는 거죠. 선분의 길이가. 그런 걸 좀 인식을 하시고, 여기 지금 지수 나와 있고 로그 나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얘네가 역함수 관계죠. 그럼 내가 역함수가 등장하면 y는 x도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울기가 나와 있을 때에 여기 루트 10이랑 엮어서 이런 거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그 발상, 그 생각을 내가 못했어. 그러면 그 생각을 하려면 내가 앞으로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아, 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거를 풀려면 이 위에 있는 정보에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먼저.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거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아, 내가 다음에 이런 거를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에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으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서 그런 조건 보면은 이런 발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묻는 말, 주어진 정보들 바탕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을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로직을, 그 사고 과정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0번 문제도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딱 이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fx가 이때 자기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 일단 아직 그리지 말고. 그런데 이 0부터 2파이까지 어떤 t가 있을 때 이런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다? 내가 구하고 있는 거는 이 t 값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럼 t는 뭐야? t가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t 들어있는 식 보니까. 그러니까 ft라는 건 뭐냐면 어떤 t값을 fx에다가 넣었을 때 그 y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y값, 얘는 어떤 상수야. 그러니까 이 y값을 딱 그었을 때 이 fx라는 이 함수랑 얘랑 교점이 3개가 되어라,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정식을 함수로서 해석을 하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fx를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ft를 어떤 식으로 생기는 ft여야지 세 점에서 만나는지 관찰을 해서 그걸 관찰한 다음에는 그 x값들이 t인 거잖아요. 우리가 ft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 문제를 보고 몰라, 어려워, 어렵게 생겼어, 못 풀겠어, 이게 아니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이 조건, 그리고 얘는 그냥 함수야. 얘도 물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얘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한 장치들을 위에서 찾아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 t값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fx를 그려줄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직들 있잖아. 이런 거를 그냥 원래 뭐 해설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바로 그냥 fx 그려놓지. 바로 그려놓고 해설강의 들어도 바로 그리잖아요. 그리는 게 당연하니까. 이제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처음에 그게 당연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봤을 때 나는 어쨌든 이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나 교점의 개수로 당연히 파악을 해서 fx 그리는 게 이게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1등급한테는 당연한데, 일단은 왜 그렇게 되는지, why, 왜 사고 과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거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내가 왜 그 순간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런 잔챙이 문제들, 이런 걸로만 시험지가 깔려 있을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하셔야 돼. 이건 내신 대비라든지 기본서, 유형서만 잘 풀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우리 문제들, 이런 거 볼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돼, 평소에. 그리고 단순히 뭐 해설지 보고 내가 문제를 오답노트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구하기 위한 문제의 장치들, 이 위에서 주어져 있었던 정보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이 정답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근데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보면은 이 결론을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제 배우잖아요. 중간에 이 문제를 읽고 들러야 되는 이런 사고 지점들이 많단 말이지. 이렇게 정답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 가는 과정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이 문제에서 정답으로 가기 위한 이 길,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를 모르겠는지, 이걸 모르겠는지, 그리고 이 생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대비를 해야 되겠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진짜 고민하는 시간 많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수학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8일 일요일부터 제가 실전 모의고사 실모반 파이널반을 개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이 이렇게 EBS 실전 모의고사 5회분 해설 강의 제공을 해주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라이브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를 녹화를 다 할 거예요. 그 수업하는 거를. 나중에 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도 녹화본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날 밤에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개강을 이렇게 할 건데,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가 평소 때 유튜브에 올리는 해설 강의처럼 그냥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풀이가 아니라, 어떤 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 조건이 얘랑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내가 그 생각을 하려면 어떤 단계들을 거치면서 생각을 할 수가 해야지 문제의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할 거야. 약간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더보기란에 어차피 파이널 모집 영상 링크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랑 파이널 연습을 안 하더라도 항상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구하라는 거 보고 그거를 답을 내기 위해서 위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답을 보고 문제 위에 있는 것들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에 맞게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파이널은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고, 기출 분석이라든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다시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에서 묻는 말 먼저 확인하고, 그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이 위에 문제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그 과정을 공부를 하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수능날까지 똘똘하게 잘 공부를 해서 원하는 성적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